길게 하는 한평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기 마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59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목매일 기자입니다. 목매일 기자는 매이다는 것이죠. 목이 메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매라는 것은 음식물이 목에 막히는 것입니다. 이 목매일 기자는 한일자와 절름발이 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상부에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 왕자는 한쪽으로 기우뚱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매일 기자는 목이 메이면 절름발이의 머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에 음식물이 막히면 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이 있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목멜 기자입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물이 목에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콱 소리가 나면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목에 음식물이 막히면 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목멜 기자입니다. 중심자인 목멜 기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목요일 기자가 사용되는 첫 번째 관련자는 이미기자입니다. 이미기자는 임이라는 뜻이 있죠. 임이라는 것은 다 끝났거나 지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기자는 말할 백자와 들 화자와 목요일 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 화자는 정자인 이 들 화자의 부수로 사용된 글자입니다. 목요일 기자는 목이 메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미기자는 목이 메고 말하게 될 때는 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있다라면 이미 목매인 순간은 지났다는 것이죠. 목이 메일 때는 말할 수가 없죠. 정신이 혼미하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다라 치면 목매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기자는 목이 메이고 말하게 될 때는 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있다라면 이미 목매인 순간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기왕불구라는 말씀입니다. 기왕불구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오직 장래일만 잘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기존이나 기결이랄 때도 이미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대개개자입니다. 대개개자는 대개라는 뜻이 있죠. 대개라는 것은 절반이 훨씬 넘어서 전체에 거의 가까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개개자는 나무목자와 이미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공동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미기자는 임이라는 뜻도 있고 벌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개자는 공동체의 임의에 관한 일이 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지난 일은 험한 풍랑으로 대개 비슷하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지난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험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생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은 당한 것이죠. 공동체 어디라도 험한 풍랑으로 지난 일은 대개 비슷하다는 것이죠. 대개 비슷한 것입니다. 대개개자는 공동체의 지난 일은 험한 풍랑으로 대개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개념이 있죠. 개념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한 하나의 관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도 있습니다. 개요는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대강의 요점이지요. 고기밀 기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슬퍼할 계자입니다. 슬퍼할 계자는 슬퍼하다는 뜻도 있고 분개하다는 뜻도 있죠. 분개라는 것은 몹시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슬퍼할 계자는 마음신변의 이미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기자는 이미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슬퍼할 계자는 마음의 이미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지난 일에 관한 기억은 대부분 슬픔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생에 지난 일들이 대부분 기쁨으로 채워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해보면 대부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슬픔뿐인 것이지요. 인생 황혼역계에 뒤돌아보면 서로 간에 고생스러운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고생을 잘 넘긴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슬퍼하겠자는 마음의 의미가 슬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지난 일에 관한 기억은 대부분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비분관계가 있습니다. 비분관계는 슬프고 분한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개라고 할 때나 감기라고 할 때도 슬퍼할 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주제넘을 참자입니다. 주제넘을 참자는 주제넘다는 뜻이 있고 분에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넘다는 것은 언행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넘을 참자는 사람인변의 곧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참자는 곧
바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 넘을 참자는 사람들은 곧 주제가 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기회만 생기면 주제에 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붓으로 사용된 고참자를 보겠습니다. 이 고참자는 곧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라는 뜻이 있죠. 곧이라는 것은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참자는 목맥기자가 두 번 겹쳐 있고 말하러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자는 말하는데 연속적으로 목이 메이는 상황이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메이면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이게 되면 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반응합니다.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고참자입니다. 이런 고참자와 사람의 변이 조합된 글자가 주제넘을 참자입니다. 주제넘을 참자는 사람들은 곧 주제 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분에 넘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껍어가면 내가 누군지 안 하면서 삿대질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사회 곳곳에 있고 오늘 저녁 뉴스에서도 좋은 사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틈만 보이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참칭이 있습니다. 참칭은 자기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자칭하는 것이죠. 참남이란 말도 있습니다. 참남은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뜻이죠. 목이멜 기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잠길 잠자입니다. 잠길 잠자는 잠기다는 뜻도 있고 가라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길 잠자는 물수변의 곧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참자는 곧 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길 잠자는 물에 곧 잠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가라앉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가라앉습니다. 여유가 거의 없는 것이죠. 사람뿐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도 물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잠길 잠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잠용, 물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용, 물용은 물에 잠겨있는 용은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태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복이나 잠술할 때도 잠길 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이멜 기자와 관련된 다섯 개 자를 세트 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